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도정치까지 했어요. 정조 이후에 정조의 아들 누구였죠? 순조, 그쵸? 순조는 아직 어리니까 김조순 부탁해 해가지고 안동김씨 세력들이, 그치? 안동김씨 세력들이 세도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는요. 헌종 때는 풍양 조씨 세력들이,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강화도에서 철종을 데리고 옵니다.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 세력들이에요. 자, 우리 순조랑 철종 때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순조 때는 평안도에서 홍경래에 난이 일어나고 정주성에서 진압됐었다. 그리고 진주에서 일어난 경상도, 이 경상 우병사의 백낙신, 너무나도 심한 탐관오리의 수탈에 사람들이 진주에서 들고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농민봉기 뭐였죠? 네, 임술 농민봉기, 진주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 이때 몰락 양반이었었던 누구? 그렇죠, 유계춘. 계춘이 형, 유계춘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도해가지고 일어났었고요. 이 당시에 이 농민봉기를 진압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계속 조사하는 새로운 관직이 생겼어. 그게 바로 임시관직? 네, 안핵사. 맞아요. 안핵사로 박규수가 파견이 됩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손자죠. 네, 박규수가 파견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 똑똑똑똑똑똑똑 정부에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자고 이야기를 했어.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를 건의하게 돼. 그래서 이 안동김씨 세력들도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아니 맞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이 심해가지고는 더는 답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삼정이정청을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이 삼정문란 진압해 준다고, 다시 바꿔준다고 얘기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삼정문란을 다시 개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까지였어요. 자, 이후에는 이명복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고종입니다. 자, 고종이 집권했던 시기 1863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해요. 1863년부터 집권하기 시작해가지고 약 10년 동안은 누가 대신 정치해준다 그랬어? 누가 대신? 맞아요. 흥선대원군이 1873년까지는 고종의 아버지였던 이하응 흥선대원군 집권기다.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 흥선대원군이 딱 내가 대신 정치를 해주마 라고 하면서 수렴청정을 했던 시기에, 집권기에 제일 먼저 일단 이 삼정의 문란을, 수취제도를 개혁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수취제도 개혁.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 이제 18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점점 세계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심화되잖아요? 세계 경제가 돈으로 굴러가기 시작하잖아. 그러니 조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돈이 많은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서? 신분이 중요했어. 근데 이제는 상공업이 계속 발달하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보장되면서 부를 쌓은 분홍층들이 성장하고 사상이라는 새로운 상인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어.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야. 또 우리나라는 모내기법이 좀 나중에 들어오거든. 모내기법 얼마나 좋아요. 모판에서 모종을 다 기른 다음에 일렬로 쭉쭉쭉쭉 이렇게 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은 첫 번째, 잡초를 제거하는데 너무 용이하지. 일렬이니까요. 그 밖에 난 거는 다 잡초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랑을 파가지고 여기에다 쪽쪽쪽쪽쪽 심는 거잖아. 얼마나 쉬워. 그냥 일렬로 촉촉촉 심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노동력도 별로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기 더 편하고 더 많이 농사를 짓게 되면서 분홍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평민이잖아요. 농민, 평민들이 계속 부를 축적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없는 게 뭐야? 신분이 없지. 신분이 없어가지고 납속이나 공명첩. 이 공명첩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거야. 이름 쓰는 칸이 비어있다라는 거야. 양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이름이 비어있어. 거기에다가 공명첩을 사가지고 내 이름만 쓰면 돼. 이렇게 양반 신분이 되는 모습들이 조선 후기에 많이 보여지고 있었어. 이거는 평민들한테 보여졌던 거고, 그러면은 이때 관직들, 이 탐관오리들이 엄청 많았었잖아. 어떻게 탐관오리가 이렇게 많았을까? 세도 가문들이, 외척 세력들이 비변사를 차지하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 관직을 팔아. 돈 주고 팔아 넘기는 거야. 매관매직이라 그래요. 관직을 사고 팔다라고 해가지고 매관매직이라 그런단 말이야. 매관매직이 성행하면서 점점 돈 주고 관직을 사가지고 관직이 오른 사람들이 늘어났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돈 주고 관직을 샀지. 이거 영원한 관직이 아니거든. 응?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때 뭐 해야겠어? 요즘 말로 뽕 뽑는다라고 얘기하죠. 뽕을 뽑아야지 돈 주고 관직이 됐으면 내 관직에 있는 시간 동안은. 그렇기 위해서 뽕을 뽑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수탈하는 거야. 이때 막 세금을 엄청나게 걷고. 그러다 보니까 삼정이 문란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맥락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문란했던 수치 제도를 개혁하는 사람이 바로 이하응 흥선대원군이다. 자, 삼정문란 어떻게 문란했었나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 전정이야. 전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인데, 나는 분명 요만큼의 토지, 한 요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씩이나 눈대중으로 너 이만큼 세금 내 라고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양전사업을 통해 가지고 양전사업이라는 건 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토지를 누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토지조사를 하는 거야. 알겠죠? 토지조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군정의 문란. 야, 군정은 진짜 너무하다. 우리 영조께서 이 군포 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영조께서 어떻게 했어? 균역법 제정했었죠. 균역법은 뭐야? 다들 균등하게 역을 지는, 어떻게 이 두 필씩 냈던 군포를 어떻게 한 포로 줄여주셨잖아요. 한 포로 줄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무한테나 막 내라 그러고, 임신한 임산부들한테도 9살, 10살 된 꼬마애들한테도 군포를 내라 그러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한 군포도 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거 군정을 어떻게 했다 그랬지?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 그냥 군포 내가 되어버린 거야. 호포제. 이 호포제는 조선 왕조 최초로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거둔 수취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양반들의 반발이 심화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었던 이 환복을 또 개혁합니다. 환복은 지정된 관할 한 곳에서만 빌려주는 것이었잖아. 근데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내놓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환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했어? 개인의 창고를 개방해서, 원래 마을에 한 곳이었는데, 지정된 한 곳이었는데, 우리 돈 많은 유대감 집안에서 빌려주고, 그리고 한간의 집안에서 빌려주고, 허간의 대감에서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끼리 뭐 하겠어? 조금 더 이자를 싸게 해야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빌릴 거 아니야. 서로 이자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경쟁이 되니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걱정이 없어. 이자 걱정도 없고, 우리가 막 사기치는 그런 걱정도 덜 하겠죠. 소문날 거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개인의 창고를 개방하다 사창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사창제까지 이렇게 해 보았었고요.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진짜 이 철종 돌아가시면서, 철종 이후에 대가 끊겼단 말이야. 이때 이 왕위에 오르려고 되게 많이 빌드업을 했었던 인물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도가에서 막 결혼식 이런 거 있으면은 막 다 참석해가지고 일부러 광대 짓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 다음에 고종이 딱 왕에 앉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었었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이 세도 정치의 이 본거지였었던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비변사를 혁파한다. 비변사를 혁파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 있죠. 서원이 점점 배를 불려가면서 서원이 막 점점 태단의 길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원도 47개,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어떻게 한다? 철폐를 해요. 서원 철폐. 영조보다도 서원을 더 많이 없애시는 분이 바로 흥선대원군 고종식이었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서원까지 정리를 하고, 서원 정리를 한 다음에 법전까지도 만들거든요. 법전, 편찬.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 조선이 개창되고 나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법전은 뭐였어요? 맞아요. 경국대전이에요. 세조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이 되는 경국대전이었어요. 이 경국대전,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해가지고 영족대전, 속대전을 편찬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정조가 할아버지 요거 제가 한번 통편집할게요 해가지고 대전을 어떻게 했어? 통편집했지. 대전 통편을 편찬했어요. 그랬는데 그마저도 야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대전 회통이라는 것을 편찬하게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주셔야겠죠?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까지 이렇게 순서별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분께서는 이제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알죠? 그때 영의정에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더라고. 동명이인 있을 수도 있지, 왜 그래. 자,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한테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편찬을 했던 게 있었어. 이게 흥선대원군이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분이 이 천주교 탄압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국정 운영에 많이 기여를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육전조례라는 것을 만듭니다. 육전조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맛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 육전이 아닙니다. 그 맛있는 육전이 아니에요. 이 육전은 무엇이냐? 우리 조선 국가 통치 기구들 한번 살펴보면은 의정부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 육조가 있었죠. 행정기구인 육조. 이 육조에 대한 조례들을 담은 책이야. 한마디로 이제 지방자치 기구에 대한 설명서지 하나의 일종의.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가이드북인 거야. 이 육전조례를 편찬하였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약 10년에 걸쳐가지고 대신 수령 청정을 하는 인물이라고 했었잖아요.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혼란했던 이제 대외의 침입들, 다른 나라들이 점점 우리나라에 침입하는 양상을 띈단 말이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세계사도 같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사,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중상주의 정책이 퍼지고 있었어. 중상주의라는 건 무엇이냐? 나 영국이야. 예를 들면 나 영국, 영토가 대한민국이랑 되게 비슷하죠. 크기 자체가 인구수도 비슷한데 이 영국에선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었어, 얘들아. 이 영국에서 원산지 면직물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 목화 이런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찻잎 영국에서 재배를 하기가 썩 용이치가 않아. 심지어 영국 안에서는 이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양 키우는 운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기억나지? 이 양 키우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땅에서 사람들이 농사 짓겠어 안 짓겠어? 안 짓는단 말이야. 이런 원자재들을 그럼 어디에서 지어야겠어?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식민지에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오케이? 그러려면 뭐 해야겠어? 식민지를 만들어야겠지. 더 많은 식민지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서 더 많은 식민지를 만들어서 원자재를 값싸게 들여와요. 원자재를 값싸게 들여온 다음에 영국으로 가지고 가. 공장 돌려. 목화로 이제 면직물 착착착착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진 완제품 면직물들을 다시 원자재를 생산시키는 그 식민지한테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이게 중상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식민지를 보유할수록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더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제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을 때였어. 제국주의는 주로 강대국들,
서구 열강들, 유럽 같은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이런 약소국들을 침략하면서 자기네들의 식민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자, 영국이 3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했던 곳 인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다. 자, 근데 인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인도에서 조금 더 동쪽에 가면 엄청 큰 나라가 있죠.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는, 서쪽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인도 옆에, 인도에서 동쪽, 우리나라에서는 서쪽에 있는 나라 뭐죠? 오성 홍기가 국기인 네, 중국이 있는 것이죠. 영국이 중국도 침탈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 역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때는 1840년대였어요. 똑똑똑 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보게 되니까 영국이야. 영국이라는 나라가 저기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냐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야. 왜? 일단 영국은 차 같은 걸 계속 많이 마시잖아. 근데 중국이 차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가 있는데 중국 차 대박이잖아요. 완전 fall in love,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거기에다가 너무 예쁜 도자기들, 청나라의 도공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단 말이야. 이 도자기 우리가 수입하고 막 엄청나게 사들이게 되는 거야. 슈퍼홀릭이 되어버린 것이지. 완전 쇼핑 중독 돼가지고 영국이 계속 청나라의 물건들을 사들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청나라는 영국의 면직물들을 살까 안 살까?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다 비단 입고 다니는데 무슨 면직물이야.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면직물이거든요. 이거를 왜 입어요? 그쵸? 그러니까 면직물이 안 팔리니까 돈이 되지가 않았어. 처음에는 중국과 영국이 요렇게 거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은 영국한테 비단, 차를 어디에다 줘? 후루룩 도자기에다가 마시잖아. 도자기 등을 팔게 되는 것이고 영국은 중국한테 면직물이 안 팔리니까 요거에 대한 값어치를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값을 치러야지 전 세계적인 화폐였었던 은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영국이 자기네들의 식민지를 써요. 바로 인도였어요. 똑똑똑 인도야. 너네들이 조금 도와줘야겠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렴 해가지고 영국은 이 인도한테 인도는 영국한테 뭘 줬었어? 은을 주고 비싼 값을 치러가지고 면직물. 이 모카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인도 건데, 인도에서 재배가 된 건데, 값싸게 치러가지고 면직물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은을 영국한테 주고. 그러면 인도는 계속 은만 다 써? 거지가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인도를 낀 거야. 인도한테서 나오는 이 담배, 특히 양귀비. 이 양귀비를 인도가 중국한테, 우리가 그것을 아편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양귀비를 이렇게 싹 가르면 흰 색깔 진액이 나와. 이게 붉게 굵거든. 그럼 그걸 이제 긁어내가지고 이제 담배처럼 말아가지고 피우는 게 아편이에요. 선생님, 아편 그럼 마약 아니에요? 마약이에요. 마약이에요. 그 마약을 판 거야. 원래 이 청나라에서는 아편은 불법으로 이제 이미 안 된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면 계속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지금 애들아, 생각보다 마약이라 그러면 저기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마약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도. 응? 근데 이 아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야. 맨정신이 아니야. 사회 문제가 얼마나 발생을 하겠어요. 아편을 팔고 중국은 아편 너무 좋아 하면서 이제 은을 주는 거지. 그럼 지금 봐봐. 은은 인도로 와가지고 이 인도로 모았던 은이 다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영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영국으로 넘어가니까 영국만 이득이야, 사실상.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쇼핑하고. 영국은 이득이 되겠지. 그치, 얘들아? 이런 불평등한 삼각 무역을 통해서 영국은 돈을 벌고 있었어. 그러다가 점점 이 중국 청나라에 아편 중독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당연한 얘기겠지. 얘들아, 아편을 구하기가 쉬워졌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편을 하겠어? 안 그래, 찬이야? 응, 찬이 아편해? 아니잖아요. 일어나세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맞아요.
이 청나라에서 아니 우리 이제 더 이상 아편 안 돼 라고 하면서 당시에 광저우항만 딱 항구만 열려 있었단 말이야. 거기 한 개의 항구만 개방되어 있었어.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파병을 나와가지고 싹 보는 거야. 아편 파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 아편을 싹 다 모아서 불질러 버려요. 청나라의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이 아편, 우리 아편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하면서 아편을 다 불태워버려. 그러니까 이 삼강무역으로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었던 영국은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영국이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아편 전쟁은요, 영국과 청나라 간의 전쟁이었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영국이겠죠. 일방적인 학살 수준의 전쟁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청나라 입장에서 혼란스러웠어. 청나라는 전 세계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했어? 지구의 중심? 청나라라고 생각하는 이 중화주의 사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보다 더 강력한, 우리 총은 250mm 나갈까 말까인데 얘네들은 500mm짜리 총 쏘고 있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때 충격이 딱 빠져. 어쨌든 간에 전쟁에 진 건 사실이지. 전쟁에 졌으면 우리 뭐 해야 돼? 대체적으로 조약을 맺지. 약속을 해가지고 너네가 전쟁에 졌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손해를 입힌 만큼의 배상을 해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난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보자면은 난징 조약 내용은 뭐 항구를 5개나 더 개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구를 더 개항을 하고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심지어는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할양이라는 것은 서로 나라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토를 넘겨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넘어갔었던 그 홍콩은 1997년에 다시 반환받아요. 얼마 안 됐지 얘들아. 한 26년 정도밖에 안 됐어. 그때 이때 넘겨줬었던 홍콩, 이 등등등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청나라가 알겠어. 너네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아편만큼은 팔지 말아줘!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영국은 뭐라 그랬어? 오케이. 그럼 아편 안 팔지! 라고 해놓고서 팔까 안 팔까? 팔아요. 당연히 팔죠. 계속 몰래 아편을 팔았던 거야. 결국 이 청나라에서도 청왕실에서도 가만두선 안 되겠어. 벼르고 있다가 저기 인도에서 오는 무역선? 저거 왠지 아편 파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거기를 딱 들어가가지고 다 뒤엎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뭐야? 너네 여기 아편 숨겼지? 뭐야? 이렇게 하면서 딱 했는데 그때 그 배 이름이 에로호였거든. 이 에로호에 영국 국기가 있었대 얘들아. 이거 참 얘기가 많아요. 에로호 안에 국기, 영국 국기를 찢었다, 밟았다, 태웠다, 내렸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하지만 에로호에 사실상 영국 국기는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 이거는 다 무슨 얘기일 것 같아? 영국은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킬 빌미가 필요했었다는 거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에로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너네들은 우리나라의 국권, 우리는 국위를 너네들은 낮췄어. 아주 그냥 우리나라한테 큰 모욕감을 주었다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면서 이제 2차 아편 전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2차 아편 전쟁. 자, 2차 아편 전쟁은 누가 승리를 했을까요? 근데 참 웃긴 게 2차 아편 전쟁은 그냥 영국만 들어온 게 아니었어. 2차 아편 전쟁은 영국이랑 프랑스가 연합을 해가지고 영프 연합군이 들어와요. 왜요? 영국 하나만으로도 청나라쯤은 그냥 쉽게 이렇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텐데 영국은 심지어 욕심쟁이잖아요. 이 유럽의 이다나 영국께서는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프랑스까지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 그 자체라는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 자, 영프 연합군과 청나라와의 전쟁 누가 이겼을까? 그거 뭐 구태여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영프 연합군이 이겼겠죠. 영프 연합군이 이겼는데 이때는 두둔 등장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 러시아가 이제 똑똑, 야 너네 뭐하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러시아가 야 영국아, 프랑스야, 약소국 괴롭히니까 좋아? 약소국은 아닌데. 자, 약한 나라 괴롭히니까 좋아? 청나라 괴롭히니까 좋아? 야 청나라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영국이랑 프랑스가 너네들한테 너무 불리한 조약을 맺지 않도록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중재하에 2가지의 조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가 텐신 조약이었고요.
두 번째가 베이징 조약이었어요. 텐진 조약의 내용보다 여러분들은 베이징 조약의 내용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면 이 베이징 조약은 첫 번째, 주름반도를 영국에 할양한다. 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영토는 여기에서도, 홍콩 여기에서도 뺏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중지해줬다는 이유로 연해주를 할양받습니다. 연해주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의 블라디보스톡이죠. 선생님 블라디보스톡 완전 우리나라 이쪽에 완전히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완전 이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영토를 2차 아편전쟁 때 러시아가 할양받는 거야. 러시아가 이 영토를 갖게 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어디랑 만나는 거야? 우리나라 함경북도랑 맞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직접 함경북도랑 맞다니까 러시아의 눈이 크게 딱 떠지는 거지. 우와! 우리는 러시아는 계속 원했던 게 뭐야? 부동항이야. 얼지 않는 항구를 원해. 러시아는 땅덩이가 너무 넓은데 겨울이 되면 항구가 다 얼어. 배가 못 나가. 그래서 이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서라도 얼지 않은 항구를 원했었어. 근데 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너무나도 요충지가 될 만한 우리들의 부동항이 될 수 있는 땅 한반도를 만난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한반도를 보고 군침을 그냥 계속 질질질질 파블로프의 개처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 한반도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과 일본이 대륙으로 올라와서 한반도를 정복하고 싶은 욕심이 부딪히면서 일어났던 게 찬이야? 뒤로 나가. 그게 바로 러일 전쟁이 되겠습니다. 1904년에 일어났던 러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 다른 나라의 역사라고 노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아편 전쟁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큰 영향이 있었던, 큰 영향을 주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할양받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러일 전쟁은 근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마다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본이 이겼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야.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일본이 러시아 당시에 100% 이겼다는 건 거짓말이야. 왜냐면 미국이랑 영국이 일본을 그렇게 지원을 해줬어. 그거 아니었으면 못 이겼어. 그리고 미국이 가가지고 러시아한테 야 가서 행복해. 쟤네들 제정신 아니야. 쟤네들 진짜 계속 무기 찍어낼걸? 너네들도 손실이 너무 클 거야.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이겨도 손해면은 지금 그냥 한 판이 낫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오케이, 니콜라이 2세가 오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이징 조약까지 기억하시고 계시고, 자, 중국은 이렇고 야, 참, 일본에서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 임진왜란 했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들어왔다는 이야기 했을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떻게 도요토미 침략하기서가 아니라 조선아 미안해. 지난번에 임진왜란은 우리가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야. 누가 일으킨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독단적으로 일으킨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 없어.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을 밀어내고 정권을 차지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 막부를 만듭니다. 저 일본사 싫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일본사 어려워하는 친구들, 중국사 어려워하는 친구들보다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 범위 안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자, 에도 막부는 일왕이 있어. 그들끼리는 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일왕이 있고 일왕 밑에 뭐가 있냐면은 이 막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 쇼군이 있는 거야. 쇼군. 이거는 막부 체제 안에. 막부는 대부분 무사들이란 말이야. 무사 정권이죠. 그럼 쇼군 밑에 또 무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무라이들이 있겠지. 사무라이가 있고, 무사도 하나의 공무원이야, 얘들아.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있는 거야. 9급이 하급무사겠죠. 이 하급무사들은 점점 나라가 평화로워지니까 임금을 못 받아. 그럼 얘네들은 뭘 어떻게 할까?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있는 권한, 바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농민들한테 세금을 엄청나게 수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야. 야! 너 뭐야? 아니, 무사가 꼭 필요해. 지금 다 이제 조총 들어와가지고 총 쏘고 이러고 있는데 무사가 뭐가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 다시 막부고 자시고간에 일왕한테 다시 권한을 줘라. 왜 일왕보다 쇼군의 힘이 더 셌어. 권위 자체는 일왕이 더 높죠. 권력 자체는. 직위 자체는 더 높은데 실권은 쇼군이 장악하고 있으니, 야! 쇼군, 일왕한테 다시 권력을 줘! 라고 하면서 이 쇼군이 다시 일왕한테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봐봐. 미국이 로즈 제독이 통통통 문 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네들은 누구요? 미국이라는 나라야. 근데 통통통 물리치면서 안녕, 너네가 그 일본인이 우리랑 친하게 지낼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 우리랑 친하게 지낼래? 말래? 빨리 얘기해! 이러니까 친하게 지내자가 된 거야.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하는 화친조약을 맺게 돼요. 처음에 얘들아,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에서 예를 들어서 필기도구를 안 가지고 왔어. 필기도구를 안 가지고 왔으면 여러분들이 이 반에 친한 친구가 없다는 가정하에 나한테 빌리겠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수린이가 이제 모치랑 친해졌어. 그러면 언니 펜 하나만 빌려줄래? 이렇게 금방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일단 친해져야지 뭔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미일 화친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수호통상조약까지 맺게 돼요. 수호통상조약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강화도조약과 같은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미국이 유리한 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조약을 맺고 얘네들은 개화를 하게 되지. 점점 근대화를 하게 돼. 새로운 문물들을 들여오고 새로운 서양의 제도들을 들여오면서 일본이 근대화를 하게 되면서 왕은 존재하지만 의회가 이제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는 입헌군주제, 메이지 유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일본은 점점 서구 열강대처럼 근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을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쓰기 시작해요. 일본이 자기네들이 똑같이 불평등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침범해가지고 똑똑똑똑 야 우리랑 친하게 지내! 누구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지. 무력으로 우리나라에게 운요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은요, 원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지난 시간에. 조일, 수호, 조규라고 얘기했잖아요. 강화도를 들어와가지고 우리랑 불평등 조약, 우리한테 굉장히 불평등했던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애시당초에 얘들아, 그 어떤 나라도 무관세 조약이라는 무관세 조항을 들이밀지 않아요. 무대뽀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여기까지 잠깐 끊고 그러면서 이제 강화도 조약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